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100%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2, 지역 협력으로 꿈을 펼치는 교육의 추진과제 두 번째,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감기 얼른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지금은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독감이 많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매사에 좀 조심하셔서 특히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컨디션 조절 잘 하셔가지고 아프지 마시기를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2-2-1 지역협력 책임교육 강화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무 부서는 교육과정 정책과 지역교육 담당관, 그리고 유아교육과 유보통합준비단, 이렇게 네 가지 부서가 소관 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하단 부분에 이제 유보통합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준비가 되었고, 원래 2024학년도 12월에는 이제 관련된 선생님들, 그리고 직종 직렬과 관련해서 정책들이 좀 마무리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많은 직렬에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서 아직까지도 정책이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026학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가되 이런 선생님들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의견 수렴을 하고 그 뒤에 결정을 한 뒤에 계획을 마무리해서 안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과정 정책과의 추진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연계를 통한 학생 개별 맞춤 교육을 강화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교육 2섹터와 교육 3섹터에서 올해 가장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 학교 밖 학점의 인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경에 학교 밖 학점 인정과 관련된 계획서가 수립이 되었고, 어떤 종류의 교육 활동을 학교 밖 교육 활동의 학력 인정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14가지 정도로 이렇게 마련해서 유형을 제시하고 있고, 모델 형태로 진행을 할 거다,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여기에서 좀 명시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방향 바로 살펴보면 학교 밖, 그러니까 교육 1, 2, 3섹터 중에서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 이 부분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수업과 학점으로 인정하여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이게 이제 주요 방향성이고요. 학교 교육과정과 우수한 경기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실현한다. 앞서 경기 공유학교 부분 살펴볼 때 보았지만, 아예 이제 교육과정 운영할 때 가서 위탁형으로 받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있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활동을 기초로 그 다음에 보다 전문적인 활동은 공유 학교나 경기 온라인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심화형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모두 연계라고 본다면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 사각지대 학생들에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공유학교나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토대로 학력이나 수업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학력을 인정받는 형태가 된다거나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역교육 담당관 관련 부분입니다. 학교와 학교 밖 모든 교육 자원을 연결한 늘봄 과정 운영으로 늘봄 수요의 탄력적 대응 및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 늘봄과 관련해서 2024학년도에 대대적으로 학교 교육에 적용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이 늘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고 매일 2시간의 무료 방과 후 활동을 제공받게 되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 학년이 더 확장이 되게 되는 시기이고요. 또 늘봄학교가 방과 후까지도 이제 끌어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간제 연구사님들을 배치해서 늘봄 실장으로 이렇게 한 학교는 아니지만 학교들을 묶어서 늘봄 지원센터에 배치를 하고 이 공무직 선생님들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들 포함해서 학교 교육과 이 늘봄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업무를 좀 분리해서 학교의 업무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도 학생들의 돌봄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원하는 시간대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지원되고 확장될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추진 방향을 보시면 공유학교 체제, 그래서 학교 안팎 교육 돌봄으로서 공기 공유학교와 연계 운영한다. 그래서 늘봄 공유학교 얘기가 여기 나올 것 같고, 늘봄 업무 경감,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 업무를 분리한다. 경기형 늘봄학교, 지역 특성 및 학교 여건을 반영한 경기형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지원청 역할 강화를 통한 늘봄 전담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담기게 되고 중등과 좀 다른 것은 방과 후가 이제는 늘봄 전담실로 이제 포함이 되면서 방과 후 업무까지도 이쪽에서 끌어안고 진행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이 늘봄 교실에서 매일 2시간씩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년이 점점 확대가 되면 방과 후도 자연스럽게 늘봄 학교 정책 쪽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등은 이제 늘봄과는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과 후 운영이 이 담당 교사가 하고 여기서는 전담실에서 하는 것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물론 2024학년도에 이제 늘봄학교가 초등학교에 이제 진입하면서 이 업무를 분리하고자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 업무에 아예 관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향하는 바는 이렇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조금 괴리가 있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학교 업무는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문건들을 보면서 방향성을 좀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유아교육과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한다. 그래서 이 늘봄학교 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 그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시고 맞춤형 방과 후 과정 운영 지원, 또 내실 있는 방과 후 과정 운영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유보통합과 관련해서는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및 운영을 하는데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이관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한 영유아 교육, 보육의 질 상향화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런 모델 개발을 위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를 이렇게 선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이러한 것이 올해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또 유아교육과 경기형 0세에서 2세 표준 보육과정 지원 자료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유아교육과 관련된 0에서 2세 보육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제 관여를 하게 되죠. 따라서 0에서 2세 표준 보육과정 지원 자료 개발을 통해서 표준화된 모델을 가지고 모든 어린이집 수준에서 아주 유아에 관련된 교육 활동도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델도 개발이 되는구나 라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추진 내용 쪽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의 첫 번째, 학교 밖 교육학점 인정 확대입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 이렇게 세 가지의 공교육 확대 시스템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공교육이 확장돼 나갈 것인가는 사실 학교 밖 교육학점 혹은 수업이 인정되는 그런 제도가 구축이 되었을 때 훨씬 더 탄력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굉장히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 공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해 나간다. 그래서 학교 밖 교육 인정 정책 확대를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 밖 교육 학점을 인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앞서 우리가 학생 100명이 있다면 100개의 성공 모델을 만들 거다. 그런데 학교 교육 안에서 이 모든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육 활동을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라고 볼 수 있고, 학생들이 원하는 배움을 그들의 역량과 그리고 진로에 맞게 제공하는 것이 바로 개별 맞춤형 학습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 밖 교육의 수업 학점 인정 정책을 시행하는 거다. 자, 이를 위해서 학교 밖 교육 인정 승인 절차를 강화한다. 부탁되고 학교 밖 교육 활동의 학점 인정을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질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육 과정으로서 충분히 효용성이 있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만 학점이 인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전문 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 밖 교육 승인 절차 개선 및 강화하고요. 학교 밖 교육 인정 승인 프로그램의 질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학교 밖 교육 인정 정책 현장 안착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지역별 학교급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 맞춤형 운영 방안을 지원하고요. 학교 밖 교육 인정 운영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한다. 그래서 밑에 학교 밖 교육 인정과 관련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교육을 기반으로 경기 공유학교와 경기 온라인 학교를 연계하여 책임 교육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는 새로운 경기 공교육 시스템이다. 자, 하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학교와 경기 공유학교 연계 운영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학교 밖 교육 인정 운영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한 교육은 대표적으로 경기 공유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공유학교의 프로그램 중에서 학교 교육과 연계해서 교육과정 운영으로 보고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하고 명확한 절차를 거쳐서 학점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러한 학점 인정이 되는 것은 학교와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 또 학교, 경기 온라인 학교 연계 방안 마련 및 시범 운영을 지원한다. 초, 중학교 대상 온라인 교육 구축 방안 모색 연구. 지금 경기 이음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개교를 하지만
이 경기 임원학교는 우선적으로는 고교학점제를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소인수 과목에 대한 공동교육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농산어촌에 있어서 소규모 학교라서 교과목 개설을 다양하게 할 수 없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이 경기 이인문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초중학교 대상 온라인 교육 관련된 학점 인정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또한 경기 이인문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콘텐츠들은 대부분 실시간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경기 이인문학교에서 개설된 과목들이 시간표가 먼저 나오고, 이 경기 이인문학교에서 개설되는 과목을 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운영하려는 학교들은 이인문학교의 수업 시간을 학교 교육과정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인문학교의 수업이 운영되는 시간을 먼저 확보해 두고 학교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시간에 제약이 조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간에 대한 제약이 개선이 되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의 수업과도 관련되어서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학교 자율시간처럼 학교에서 필요한 교육 활동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에 기반해서 마련하게 되었을 경우에 학교 안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중학교 대상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온라인 학교의 학교 밖 교육 인증 절차를 마련한다. 경기 온라인 학교를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이제 뭐 교육 사각지대라고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 학생이었다가 학교 밖 청소년이 된 경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기초 기본 학력이 뭐 가정 상황이나 어떤 다른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온라인 학교를 토대로 해서 또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 학생에 대한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일 것인가는 앞으로의 기본 계획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평가를 보면 경기 공교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교 밖 교육 인정 정책 실행을 강화한다. 학교 밖 교육 인정 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협력 늘봄학교 확대. 지역교육 담당관과 유아교육과가 소관 부서고요. 학생 맞춤, 지역 맞춤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 공유학교 체제를 구축하는데 학교 중심에서 늘봄 공유학교 체제로 전환한다. 그래서 늘봄 전담실을 구축하는데 학교 중심 체제에서 공유학교 체제로 단계적 변화의 추진, 그리고 전담 인력을 지원하는데 교사가 아니라 이제 이 늘봄 전담실로 늘봄 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학교 지역 특성에 맞는 늘봄 과정을 운영하고 학교 업무도 경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하단에 또 자세히 나와 있네요. 늘봄 행정 전담 인력 배치를 통한 늘봄 업무를 경감한다. 그래서 늘봄 전담 실장, 실무 직원, 여기에서 이제 주무관이나 혹은 기간제 선생님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번에 경기교육 주요 업무 평가회에서 보면 요 업무를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배치된 실무 직원의 역량에 따라서 굉장히 이 지역에 혹은 그 학교마다의 늘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늘봄 직원이나 전담 실장의 역량을 충분히 제고하는 것이 기반이 되어야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경기역 늘봄학교 운영. 그래서 학생 맞춤 프로그램이 초1, 2 대상 매일 2시간 무료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도 확대가 되었고요. 시간 맞춤 프로그램, 정규 수업 이전에 아침 늘봄,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이후부터 오후 늘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사이 틈새 늘봄. 이게 뭐냐면 이제 방과 후 학교를 신청해서 듣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뭐 방과 후 수업 시작하기 전 또 방과 후와 방과 후 사이를 틈새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역기관 연계 저녁 늘봄 운영.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거점형 늘봄 센터도 이제 지역별로 1개소 이상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역 맞춤 교육 격차에서 프로그램, 농산 어촌 소규모 학교 밀집 지역 대학 연계 늘봄 프로그램 제공하고요. 교육 인프라 부족 지역 전문기관 연계 프로그램 제공, 또 저소득층 학생 방과 후 자유수강권 타학교 늘봄 프로그램까지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규모가 작거나 지역적으로 자원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층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변화가 있습니다. 지역별 거점형 늘봄 학교를 확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는 학생, 학부모 수요에 대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과대 과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소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봄 초과 수요 해소, 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작은 학교들이 많은 곳에서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접근성이 좋은 거점형 공간으로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적 물적 자원 공유한다. 학교 내 유휴 공간, 접근 용이한 학교 밖 거점 공간을 활용하고요. 이 교육지원청당 1개 이상의 거점형 늘봄 학교를 추진해서 우리가 현재는 25개 교육지원청이니까 25개 교육지원청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인력 배치 같은 경우에는 늘봄 전담실장 그리고 전담 실무 인력을 배치하고 늘봄 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늘봄 지원센터와 늘봄 전담실은 다른 개념입니다. 늘봄 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에 있는 거고 지역 단위의 늘봄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고요. 늘봄 전담실은 올해 이제 학교 2-3개를 묶어서 그 2-3개 학교의 늘봄 사업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늘봄 전담실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그래서 지역별 늘봄 전담실장 네트워크 구축하고 지자체 및 지역 연계 늘봄 협의체 구성, 늘봄 프로그램 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인력풀 구축 나와 있는데요. 늘봄 전담실 소속 직원 및 관련 인력 채용 지원을 위한 인력풀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전담실을 구축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까지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업무 역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늘봄 행정 업무 지원단 구축. 그래서 어려워하는 업무들을 어떻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늘봄 전담 실무 직원 워크숍, 연수 운영. 그러니까 이 주기적으로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계약이나 실무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지역 협력 확대를 하는데 수요자 맞춤형 질 높은 늘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 지역 자원을 발굴하고 거점형 늘봄 학교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유치원 방과 후 과정 확대 및 내실화 부분 나와 있는데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 확대하고 이것은 초등 늘봄 과정과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또 방과 후 과정 맞춤형 운영 지원을 실시하는데 방과 후 과정 놀이배움터, 또 경기형 지역연계 방과 후 과정 모델 운영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내실 있는 방과 후 과정 운영 위한 현장 밀착 지원으로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 역량 강화, 또 방과 후 과정 업무 지원단을 운영해서 유치원의 방과 후 과정을 확대하고 내실화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평가 과제를 보면 학생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늘봄 프로그램 운영으로 늘봄학교 만족도를 제고한다. 그래서 늘봄학교 학부모 만족도가 평가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또 유치원 방과후 과정 확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율 이런 것들로 평가 지표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런 것들은 데이터 기반에 가깝다. 증거 기반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경기형 유보통합 모델 개발 및 운영. 그래서 유보통합 준비단 나와 있는데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유보통합 이관 모델 개발 기반 마련한다. 그래서 광역 기초지자체 영유아 보육 업무를 경기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광역도 단위에서 보육 업무 이관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관 범위, 매뉴얼 제작, 검토 및 완성 이런 단계로 되어 있고요. 기초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육 업무 이관 모델 개발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두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인력을 파견하고 업무 파악하고 이관 방안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비용 지원도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유보 통합 시 일원화된 비용 지원 구조를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원화하는 형태다. 그래서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용 지원 일원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는 형태다. 그래서 교육 보용 비용과 출석 현황의 자동 연계로 지금액 산정해서 전산화되는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시범 사업 등을 통한 영유아 교육 보육의 질 상향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경기형 다같이 처음 학교 이게 뭐냐면 이제 하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로의 다름을 같음으로 이어가는 경기형 영유아학교.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제 통합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사업 이름이 경기형 다같이 처음 학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데 내실화하기 위해서 이 유보통합 모델을 모색하고 모니터링이나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 또 교육과정 연속성 확보 및 교육과정 실행력 지원을 위해서 0에서 2세 표준보육과정, 그 다음에 유보 5초 이음교육, 이러한 것과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이 유치원 어린이집 보편적 질 개선을 위한 질 강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어린 유아들을 위한 표준보육과정 지원 자료 개발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러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서 내년에는 아마 유보통합과 관련된 정책들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과제를 보면 광역 단위 이관 매뉴얼 제작 및 시군 단위 보육 업무 이관 모델의 개발, 또 경기형 다같이 처음 학교 시범 사업 사전 사후 성과 분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증거 기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정책 2의 두 번째 과제인 교육의 공적 책임 확대의 첫 번째 세부 과제 지역협력 책임교육 강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밖 교육활동에 대한 학점 인정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활동들을 개발하고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4개의 유형을 만들었고 조금 더 학점 인정으로 하는 그런 과정들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해서 공교육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늘봄학교와 관련돼서도 학교 업무와 분리해서 학교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육이 필요한 그리고 방과 후에 이 교육활동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게끔 늘봄 전담실을 구축해서 지원한다. 그리고 거점역 늘봄센터도 모든 교육지원청의 1개소 이상 만들어서 이 과밀, 과대학교 또는 소규모 학교를 지원한다. 그리고 유보통합과 관련돼서는 올해 모델을 개발해서 표준화된 그런
교육 지원 방안도 마련을 하고 차질 없이 2026학년대는 유보통합 관련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시는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날이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고, 특히 임용을 앞두고 있는 선생님들 컨디션을 잘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